현재 K방산의 위용을 가장 드높이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K9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의 대형 방산 수출은 K9 자주포, K2 전차, T50 계열 항공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9은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K9은 K방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K9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사격 테스트에서 또 한 번 그 능력을 증명했다고 하죠. K9의 정밀한 타격 능력을 본 미군 관계자들은 K9의 믿을 수 없는 성능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 관계자 및 언론에서도 K9 성능에 주목하며 조만간 미국이 K9 도입을 추진할 것이란 소식까지 전해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강 무기 강국 미국에서 왜 K9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껏 고무되고 긴장된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에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망원경을 통해 한 지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곧이어 하늘에서는 터질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로부터 50km 떨어진 목표 지점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긴장감으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날아간 지 2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포탄이 원형 오차 확률 1m의 정확도로 목표물을 맞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애리조나 사막에서 이루어진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연장 사거리 155mm 포탄 실사격 테스트에서 목격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환호와 박수로 마무리된 이 테스트는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내 곧 테스트의 실체가 밝혀졌죠. 이는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K9을 이용한 155mm M982A1 엑스칼리버 포탄 실사격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냥 포탄을 사격한 것이 아닌 K9에서 엑스칼리버 포탄의 공중 폭발 모드를 테스트했다는 특이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목표물에 직격한 후 폭발하는 일반 155mm 고사 폭탄과 달리 공중 5m 상공에서 폭발하여 살상 범위를 늘리는 타격 모드인데요. 이로 인해 K9을 통해서도 엑스칼리버 포탄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포 제조 기술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한 것 외에도 이번 실험이 시사하는 바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K9 사용자 클럽에 미국이 합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타공인 세계 최강인 미군이지만 자주포 분야에서만큼은 뒤처지고 있어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육군 무기 비용 투자를 줄이고 다른 첨단 무기의 예산을 증액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엄청난 투자를 해오던 미국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를 거치며 전략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이 전장을 지배하고 공군의 압도적인 제공권 장악이 전쟁 승리의 요인이라고 믿고 전략 방향을 바꿨던 것이죠. 이때부터 육해공 중 육군 무기 개량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첨단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그와 달리 육군의 첨단화 속도는 오히려 계속해서 뒤지기 시작했고 그 간극은 점차 커졌습니다. 특히 미군은 자주포에 예산을 들이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재래식 병력이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장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도입했던 M109 시리즈 자주포가 2024년에도 현역으로 운용될 정도로 미 육군은 뒤처진 포병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까지도 포병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M109 시리즈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듭해 지금은 초창기 모델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구형 모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K9은 물론이고 중국과 유럽제 자주포와 비교해서도 미국이 운용하는 자주포가 밀린다는 경고가 미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미국에서도 M109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업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되고 말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크루세이더라 불리던 XM2001 자주포입니다. XM2001은 M109의 노후화를 극복하고 차세대 자주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야심차게 개량된 버전이었습니다. 4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춘 것은 물론 1분의 10발을 지속적으로 쏠 수 있는 자주포였죠. 이대로 나왔다면 최강의 자주포로서 향후 다른 국가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XM2001은 당시 국방장관인 도널드 럼스펠드의 반대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많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전면전을 위한 자주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이후에도 미군은 NLOSC라 불린 신규 자주포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38구 경장의 포신의 발사 속도는 1분에 최대 10발, 자동화 덕분에 승무원도 2명만 탑승하면 되는 이 역시 우수한 자주포였습니다. GPS와 연동된 디지털 사통 장치를 통해 신속한 방열이 가능하고 엑스칼리버 포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대케 했습니다.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재래식 자주포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자주포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비싼 것이 흠이었지만 그만큼 성능은 확실한 자주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이번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에 의해 취소되면서 미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M109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중국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첨단 무기 사업이 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주포 신규 도입은 돈 낭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은 마지막으로 XM1299 아이언 썬더라 불리는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M109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는 자주포로 M109A7 차체에 58구 경장 포신 주포를 탑재해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자주포였습니다. 계획상 최대 사거리 110km를 자랑하는 초장거리 자주포였는데요. 70km, 110km 초장거리 실사격을 연달아 성공하면서 역사상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군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역시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며 K9의 초장거리 버전 개발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신의 내구도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 사업도 결국에는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미군은 다량의 포신을 생산해 마모될 때마다 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자주포를 운영하려 했으나 계산해보니 마모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라 미군조차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수출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도 취소되면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M109를 현역으로 운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이 가장 낡은 자주포 시스템을 운용하는 국가로 남게 된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결과였습니다. 3번에 걸친 거듭된 사업 취소로 인해 이제 미국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미국이 헤매는 사이 K9은 여러 차례 개량을 거듭해 안정적인 플랫폼으로서 세계 곳곳에 수출하는 명품 자주포가 되었죠. 미국이 다시 자주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K9급으로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쪽 전쟁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시 상황에서 자주포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M109를 사용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K9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그 첫 단추가 이번 엑스칼리버 포탄을 장착한 실사격 실험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엑스칼리버 포탄을 장착한 K9의 실사격 실험은 애리조나에서 벌어졌습니다. K9에서 발사된 엑스칼리버 포탄은 K9의 40km 사정거리를 넘어 5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군의 특수포탄 엑스칼리버가 사거리 연장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엑스칼리버 포탄은 155mm 포탄의 한 종류로 미국 레이시온사와 BAE 시스템즈가 합작해 개발한 차세대 포탄입니다. 2007년 이라크전에 처음 투입된 이래로 여러 차례 실전에 배치되어 활약했던 포탄입니다. 이 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곡사 포탄이면서 미사일 수준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가지 전투에서 부가적인 피해를 피하고 포탄 낭비를 줄이기 위해 포탄의 정밀 유도 장치를 장착해 목표 지점을 아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죠. 위성항법 장치를 통해 유도되는 유도식 포탄이며 원형 공산 오차가 4m에 불과한 초정밀 포탄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1m에서 2m 오차 범위 내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CP 오차가 커지긴 하지만 다른 포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엑스칼리버 포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밀 타격뿐만 아니라 파편 피해 최소화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인데요. 일반 포탄은 목표 지점에 타격한 후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엑스칼리버 포탄은 목표 지점을 타격한 후 최소한의 파편만 남기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덕분에 전투 후 민간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또한 엑스칼리버는 포탄의 사거리를 40km 이상으로 연장한 포탄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포탄에는 유도 기능뿐만 아니라 추가 추진력을 위해 베이스 블리드라는 첨단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여 목표물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포탄처럼 목표물 타격 후 폭발하는 방식 외에도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해 더 큰 피해를 주는 방식입니다. 엑스칼리버 포탄은 두 가지 모드를 통해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포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호환 시험으로 한국이 미국에서 엑스칼리버 포탄을 수입해 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졌는데요. 그렇다면 K9에 엑스칼리버를 장착할 경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K9 자주포는 한국이 자랑하는 명품 자주포로 21세기 들어 많은 국가가 도입해 사용하는 자주포입니다. 자동화 덕분에 승무원 4명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주포죠. 기존 자주포에 10명의 승무원이 있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개량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력, 사거리, 기동성에서 K9을 넘을 자주포가 없기에 현재까지 세계 최강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9은 이미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터키의 바나르 자주포도 K9을 기반으로 개발된 자주포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현역으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K9에 엑스칼리버를 장착해 포탄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40km 정도였던 사거리가 50km로 연장되었는데요. 미국은 K9 성능을 확인한 뒤 도입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엑스칼리버 포탄 실사격 실험의 성과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이 K9을 도입하게 된다면 M109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방산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향후 자주포와 관련된 여러 공동 연구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점차 자주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는 미국이 기존 M109에서 벗어나 자주포 체계를 개량하기 위해 또다시 사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에도 자주포의 선두주자인 한국의 영향력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군사 전력에 있어 최강인 미국에까지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K방산의 위상이 다시금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방산의 계속되는 선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